잠깐, 지금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최근에 누군가와 크게 다뉜을 때 나중에 돌아보니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도 내가 더 맞았어 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지지하는 정치인이 논란에 휘말렸을 때 우리는 그 논란을 반박할 기사를 먼저 찾습니다. 내가 투자한 주식이 흔들릴 때 우리는 곧 오를 거야 라는 전망만 눈에 들어오죠. 오래된 친구와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 친구의 과거 잘못들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왜 이런 걸까요? 오늘 저는 그 이유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로 우리 뇌가 벌이는 가장 치밀한 속임수, 확증 편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아마 스스로에 대해 조금 불편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될 거예요. 왜 뇌는 진실보다 확신을 선택할까? 자, 먼저 확증 편향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확증 편향이란 이미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지지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집하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하는 심리적 경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진실을 찾으러 떠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옳다는 증거를 찾으러 떠난다는 거죠. 이 개념을 처음 체계적으로 정리한 건 영국의 심리학자 피터 웨이슨입니다. 1960년 그는 아주 간단한 실험을 하나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숫자 카드를 보여주며 이 카드에는 규칙이 있다. 그 규칙을 알아맞혀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2, 4, 6 이렇게 세 숫자를 보여줬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짝수가 규칙이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내놓은 숫자는 죄다 짝수였습니다. 8, 10, 12. 하지만 실제 규칙은 훨씬 단순했습니다. 그냥 오름차순으로 배열된 숫자가 전부였습니다. 홀수든 짝수든 상관없이요. 이 실험이 증명한 건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설을 반박할 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것. 자신이 옳다는 걸 증명하려는 실험만 반복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 뇌는 이런 방식으로 작동할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진화의 역사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수만 년 전 우리의 조상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프리카 초원 위에서 생존을 위해 매 순간 판단을 내려야 했던 인류 말입니다. 저 수풀이 흔들리는 건 바람 때문일까? 맹수 때문일까? 이 열매는 먹어도 될까? 독이 있을까? 그들에게 허락된 시간은 단 몇 초였습니다.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할 여유 같은 건 없었죠. 그래서 뇌는 빠른 결론에 최적화된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처음부터 다시 분석하기보다 이미 형성된 믿음을 기반으로 판단하는 게 훨씬 에너지 효율적이었으니까요. 구실제로 뇌는 우리 몸 전체 에너지의 약 20%를 소비하는 어마어마한 소비기관입니다. 그래서 뇌는 언제나 에너지를 아끼려 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기존의 믿음을 뒤집는 작업은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반면 기존 믿음을 강화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훨씬 경제적이죠. 확증 편향은 뇌의 일종의 절전 모드인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심리학에서는 인지 부조화라는 개념도 함께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어온 것과 모순되는 정보를 접했을 때 우리 뇌는 굉장한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뇌는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두 가지 선택지 앞에 놓이죠. 기존의 믿음을 바꾸거나 새로운 정보를 무시하거나,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뇌는 훨씬 쉬운 후자를 선택합니다. 기존의 믿음을 바꾸는 건 고통스럽고 정보를 무시하는 건 간단하니까요. 즉, 확증 편향은 게으름이나 어리석음의 산물이 아닙니다. 수만 년에 걸쳐 다듬어진 뇌의 정교한 생존 전략입니다. 문제는 그 전략이 현대사회에서는 오히려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다는 거죠. 우리 일상 속에 숨어 있는 확증 편향. 그렇다면 이 확증 편향, 실제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아마 들으시다 보면, 이거 나 얘기인데 라고 느끼시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겁니다. 첫 번째 사례, 연인 관계와 선택적 기억. 사랑하는 사람과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 그 사람이 좋아졌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좋아 보입니다. 말투도 웃음도 심지어 사소한 습관까지도요. 이게 단순히 감정 때문만일까요? 아닙니다. 뇌가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는 순간 그 결론을 지지하는 증거만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약속에 늦었을 때는 바쁜 사람이니까 라고 이해합니다. 무뚝뚝하게 대할 때는 피곤한가 보다 라고 넘어가죠. 반면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이번엔 이 사람은 별로야 라는 결론 아래 과거의 모든 기억이 재편됩니다. 예전에 바쁜 사람이니까 라고 이해했던 지각이 이제는 처음부터 배려심이 없었던 거야로 해석됩니다. 같은 사실인데 완전히 반대의 증거가 되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이 과정이 의식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게 아닙니다. 뇌가 자동으로 무의식적으로 그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헤어진 후 어떻게 그 사람이 좋았지? 라고 말하고 사랑에 빠졌을 때는 왜 그 사람의 단점이 안 보였지? 라고 의아해하는 겁니다. 둘 다 확증 편향의 결과물입니다. 두 번째 사례, 투자와 손실 회피의 덫. 주식이나 부동산 혹은 어떤 사업에 투자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서 그런 분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 가지 흔한 패턴이 있습니다. 누군가 A라는 주식에 투자했다고 해봅시다. 처음엔 긍정적인 전망에 이끌려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그 주식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악재 뉴스가 나오고 전문가들은 매도를 권합니다. 이때 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정보를 냉정하게 재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투자를 결정한 순간부터 뇌는 그 결정을 지지하는 정보를 찾기 시작합니다. 저 전문가는 틀렸어. 단기적 조정일 뿐이야. 이 회사 기술력은 확실하다는 기사도 있잖아. 반대 의견은 흘려듣고 긍정적인 전망 하나를 찾아내면 거기에 집착합니다. 여기엔 확증 편향과 함께 또 다른 심리도 작용합니다. 바로 몰입 상승 효과, 즉 내가 이미 투자한 시간과 돈과 감정이 많을수록 그 결정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내가 이걸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데 라는 생각이 냉정한 판단을 가로막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투자자들이 명백한 손실 앞에서도 버티다가 결국 더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뇌가 진실을 보는 걸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례, 소셜미디어와 필터 버블. 요즘 가장 강력한 형태의 확증 편향이 작동하는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우리가 매일 들여다보는 스마트폰 속 SNS와 유튜브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은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 내가 오래 머무는 컨텐츠, 내가 좋아요를 누르는 컨텐츠를 학습합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것만 계속 보여주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콘텐츠만 피드에 넘쳐나고 반대 의견은 거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이걸 필터 버블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보죠. 어떤 정치적 이슈에 대해 A라는 관점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SNS에서 A 관점의 콘텐츠를 즐겨봅니다. 알고리즘은 더 많은 A 관점의 콘텐츠를 추천합니다. 그 사람은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맞아, 역시 나만 옳았어. 주변 사람들도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런데 실제 세상에는 B, C, D라는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단지 알고리즘이 그들을 차단해버렸을 뿐이죠. 이 현상의 무서운 점은 이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 전체를 극단으로 몰아간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버블 속에 갇힌 사람들은 점점 대화가 불가능해지고 상대가 완전히 비합리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최근 수십 년간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된 데는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집단적 확증 편향이 큰 역할을 했다고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합니다. 네 번째, 사례 건강과 내가 믿고 싶은 의학 정보. 마지막 사례는 조금 더 개인적이고 어쩌면 더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건강 문제로 병원을 방문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술을 줄이고 운동을 해야 하고 식단을 조절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그 말이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와인은 오히려 심장에 좋다.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해롭다는 기사를 발견합니다. 안도하며 저장해 놓죠. 이게 바로 확증 편향의 건강 버전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듣고 싶은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그에 맞는 정보를 인터넷의 방대한 바다에서 건져 올립니다. 인터넷은 어떤 주장이든 지지하는 근거를 찾을 수 있을 만큼 넓으니까요. 문제는 이런 선택적 정보 수집이 때론 심각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잘못된 건강 정보를 믿고 따르다가 상태가 악화되기도 하죠. 뇌는 불편한 진실보다 편안한 거짓말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알아야 할 것 대신 알고 싶은 것만 찾아 헤맵니다. 결론, 뇌의 속임수에서 벗어나는 법.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조금 답답하거나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쩌면 나도 이러고 살았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불편함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확증 편향은 나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지식이 많든 적든, 나이가 많든 적든, 심지어 이것을 아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작동합니다. 인식한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인식하는 것과 인식하지 못하는 것 사이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반대 증거를 먼저 찾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어떤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의도적으로 그 결론에 반하는 정보를 먼저 검색해 보는 겁니다. 불편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뇌의 자동화된 편향을 조금씩 교란시킵니다. 둘째,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반박할 준비를 하면서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논리가 왜 그렇게 형성됐는지를 이해하려는 태도로요.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됩니다. 셋째,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악마의 변호인을 자처해 보세요. 내 결정에서 가장 큰 약점을 스스로 찾아보는 겁니다. 이 결정이 틀렸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 하나가 수많은 실수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뇌는 놀랍도록 정교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속임수를 알아채는 것, 그 순간의 작은 의심 하나가 우리를 더 현명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진실을 찾는 일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확신의 감옥 안에서 사는 것보다 불편한 진실 앞에 서는 것이 훨씬 더 자유로운 삶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내가 항상 옳다고 믿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살포시 공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